나라 국간 텅텅텅 이러니 민심을 잃었지.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빌리는 돈입니다. 2023년 1월에서 3월을 보면 45조 1천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정부가 일시적으로 한국은행에 돈을 빌린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안 거친다는 뜻이잖아요. 1월달, 2월달, 3월달에 말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저는 충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라 국간이 텅텅텅 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마구마구 깎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자 감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 부자 감세도 일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세를 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지만 세금이 이렇게까지 안 거치는 건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가 그만큼 최악이라는 거잖아요. 45조 1천억 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쓸 정도면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최악의 상태에 빠졌는지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2017년만 하더라도 1년 전체가 8조 원 정도 빌렸었습니다. 2018년에는 9조 7천억 원이요. 2019년에는 36조 5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2020년에는 100조가 넘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때부터 돈 뿌리기 시작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102조 9천억 원, 2021년에 76조 1천억 원, 2022년에 그만큼 내려갔어요. 34조 2천억 원. 그런데 2023년에 다시 말입니다. 117조 6천억 원을 갖다 또 썼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2023년에도 똑같이 이어진다. 한국은행에서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나라 국간이 텅텅텅 비었다는 뜻이잖아요. 나라 운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금이 우선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고 이게 국민에게 징벌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어야 되거든요. 가렴주구 정권 이렇게까지 말을 들으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지만 나라 운영에 필요한 세금은 거둬야 되거든요. 지금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세금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한국은행에서 빌려 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난 9년간 연평균 차입액을 보면 34조 9천억 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연평균입니다. 그런데 올 1월에서 3월까지만 45조 1천억을 빌려 썼으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경제에 진짜 윤석열 정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애초에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나라 빚이 이렇게 많습니다. 산자부는 이렇게 많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렇게 많고 환경부는 이렇게 많고 각 부서가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를 따져서 얼마나 빚이 많은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대국민 담화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고 국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말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오죽 못났으면 여러분 45조 1천억씩이나 지금 빌려서 경제에 땜빵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땜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잃는 것 당연하거든요. 왜 민심을 잃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 내용을 세세하게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자가 말입니다.
예, 지금 1월에서 3월에서 638억 원이 나가고 작년에 이자가 1,506억 원이 나가고 2020년에 522억이 나가고 이거 국민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뺏어잖아요. 45조 1천억 원을 뺏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세금을 못 받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돈은 얼마나 풀릴까요? 받아야 될 세금은 못 받고 예, 한국은행에서 빌려서 45조 1천억을 뿌렸다. 그러면 여러분 통화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화량이 난리가 나는 거죠. 통화량이 진짜 난리가 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분기에도 여러분 6조 6천억 원이 늘어나서 3,920조 9천억 원이에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와장창 무너지죠. 돈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실제로 소비자 물가 올라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2월에 3.1%, 3월에 3.1% 올라가고 있잖아요.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요. 통화량이 늘어날 때마다 물가는 올라가거든요. 이것은 서민들이 다 압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다 압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마통을 빼서 쓰는 거는 좋지만 그만큼 쓰는 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서민들은 왜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이렇게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민심을 잃은 것은 당연한 거죠. 저는 법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면요. 나라를 운영하는데 기본은요. 징수를 하고요. 그것을 잘 쓰는 것이에요. 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잘 집행하는 것이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잘 받지도 못하고 잘 쓰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민심을 잃는데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말입니다. 보시면 2020년 통화량이 9.3% 늘었죠. 2021년 11.7%가 늘었죠.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물가가. 통화량이 그런 최악의 악수를 둘 수도 있거든요. 저는 원칙이라는 것은 세금을 잘 거둬야 되고요. 또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어딘가 정확하게 꼬집어서 또 그 내용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세금을 낮추거나 세금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나라를 경영하지 말고요. 국민을 중심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것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지금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 자금 대출은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요. 그 인플레이션은 민심을 잃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심과 동떨어져서 모든 게 움직이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